제1전파사와 저 12.3 민주연대의 김홍국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얼굴이 익으실 겁니다. 여기저기 스타로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 뵀을 분인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3 민주연대 대변인 맡고 있는 김홍국입니다. 네. 저는 제일 전파사 오면서요. 네. 라디오를 고치는 곳인가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더니 대한민국을 구하는 멋진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12.3 민주연대에 대한 소개를 대변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12.3 민주연대 공보단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3 민주연대 당시 12월 3일 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들려오는 헬기 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라방 네.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몰려왔는데요. 바로 그때 국회 앞에서 탱크를 막아서고 또 의원들을 담으로 넘겨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야 이대로 갈 수 없다.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고 네. 또 선언의 날이다 해서 일단은 12.3 동지회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동지회로? 12.3. 예, 그랬다가 아니 동지면 그 사람들만 모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해서 이번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날로 만들자라고 해서 모였는데요. 지금 17개 광역 시도 예. 그리고 228개 기초단체까지 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요. 네. 상임 대표로 우리 외교안보 또 사성장군 주블리 네. 김병주 의원. 예, 최고위원께서 예, 예. 저희 상임 대표를 맡아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일 전파사가 12.3 민주연대의 이번 그 대선 캠페인 때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남기창 선배께서 지금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우리 방송에 대해서도 또 소개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5월 7일부터 저희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방송 체제로 들어갑니다.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의 방송과 그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우리 김 대변인님도 시간 나실 때마다 저하고 그럼요. 같이 더블로 예,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고 언제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지가 아니라 우리 민주 시민들이 한번 요번에 한 달 동안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매일 방송 체제로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전 너무 든든합니다. 이런 훌륭한 공보단장님이 계셔서 함께 두 힘을 나눌 수 분이 있다는 같이 예, 공동 활동해 예, 주시죠. 거. 네,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저도 그래서 12월 3일 날 우리 국민이 막았잖아요. 헌재에서도 막은 거는 국민과 그다음에 임무에 그 소극적이었던 군인들이 막았다라고 했듯이 국민들의 힘이 컸는데 그 이후로 4월 4일 파면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그다음에 내란 세력 척결 국힘 해체 외쳤잖아요. 12.3 민주연대 회원들이 깃발 들고 저도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봤거든요. 네. 그동안에 한번 활동 네, 말씀해 주시죠. 네, 12월 3일 이후에 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구한 국민들과 함께하자라고 해서요. 아주 큼직한 깃발, 거의 국회 개항대 올라가는 큼직한 깃발 들고요. 광화문에 그 혜태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서 항상 깃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그곳에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하고 피켓 들고 어린 소년 소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 태극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광화문 광장 민주 시민들 속에 수많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했고요. 모든 분들 저도 안 빠지고 나갔지만요. 예. 거의 대부분 분들이 매일 나와서 네, 네. 왜냐하면 광장에 서지 않으면요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나서 빨리 광장에 가자. 광장에 공기를 마시면 그날 맞습니다.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저도 취재 겸 그다음에 저는 이제 외대 민주동문회가 매일 평일도 나왔어요. 우리도 깃발 들고 에메랄드빛 깃발 들고 갈 때마다 우리 김 대변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집에 가면
뭐 열불나고 불안하고 뭐 이랬는데 나오면 동지들인 거예요. 그냥 같이 연대하고 나랑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가 같구나. 제가 12.3 민주연대는 그때부터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외민동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외국어대학교 얼마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학인가 저는 다시 한번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주변에 뭐 성민동, 연민동, 고민동 수많은 대학의 맞습니다. 민주동문회 민주동문회 다 나왔죠. 다 나왔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요. 그때부터 매일 광화문에 나가고 저희가 전 228개 지역 조직 꾸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기 회의를 갖고 그리고 임원단들끼리는 또 다른 모임을 가지면서 네. 많은 공감하시는 회원들을 함께 저희가 만났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특히 그동안에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진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나가자. 그래서 수많은 회의 또 집회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헌법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맞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서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4.19 혁명, 네. 5.18 우리 87년 민주화운동. 그렇죠. 네.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번 피체 혁명까지 저희는 함께 나가자는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 민주연대에 같이 좀 동참하고 싶은 국민들은 어떻게 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12.3 민주연대가 영등포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나중에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영등포 뭐 사무실 그리고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또 뭐 다양한 그런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각 지역 단위 풀뿌리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제1전파사가 12.3 민주연대와 함께하는 제1전파사 매일 대선 방송을 갔던 게 바로 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국 조직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 충청권 1차 경선 때 그 청주 내려갔는데 그 충북 지역의 세종시 그다음에 천안 이분들이 지역 대표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가 지방에 유세 갔을 때 지역의 이슈 그다음에 민심은 어떤지 이거를 우리는 또 지역 민심을 잘 모르잖아요. 민주연대 각 지역의 회원이나 대표님들이 네. 저희 방송에 같이 참여하셔갖고 지역 이슈를 저희랑 같이 방송하시는 거다. 그래서 12.3 민주연대가 굉장히 든든하다. 그래서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당 대변인 민주당 요번에 부대변인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내일 선대위가 내일 아마 공식으로 네, 네. 발표될 예, 거고요. 아마 정예 군단이 짜여질 거고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최대한 슬림화해서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조직보다는 네. 지역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표를 모으고 유권자들을 소통하면서 이번 대선에 힘을 기울이는 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 또 우리 국민들 만나는 그런 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뭐 속속목 발표되는데 뭐 저는 대표적으로 뭐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상대편인 국민의힘 안동에서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는 아주 그리고 윤여준 또 전 장관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각오도 단단하고 몸이 좀 사실은 건강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시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른바 그분이 대권을 만드는 책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마 그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는 자신감의 발로다. 그러니까 중도를 넘어서 아우러서 보수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규제, 조갑제, 보수 농객이 과연 이재명의 자신감 그리고 보수는 괴멸됐다. 이 틈을 이재명 후보가 차고 들어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이 상임대표께서 김병주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주블리로 유명하신데 항상 만나 뵈도
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화합하고 소통하고 네. 토론하고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굉장히 우리는 사성장군 하면은 뭐 네. 칼치하고 엄청난 싸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히트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실제 현장 가면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또 우리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과 만날 때는 항상 겸손하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요. 저희 많은 뭐 공동 대표님도 계시고 또 부대표단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으로 강희만 본부장님 계신데요. 예, 예. 아, 예. 그 당에서 뭐 청년국장 또 서울시당 조직국장 비롯해서 많은 당의 경험을 가지셨는데 기획력 뛰어나고 조직력 뛰어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헌신하고 특히 가장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야 이거 잘 될까 그랬는데 네. 이게 하루 하더니 네. 전국 28개 지역을 다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야, 지역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조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예. 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분들을 서로 함께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 그동안 사실은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랬죠. 거기에 가려서 능력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 저희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제일 전파사가 특히 도와주셔서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일 전파사가 오늘 그 귀한 손님도 오셨는데 예, 오늘 슈퍼챗을 지금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슈퍼챗 그렇습니까? 오늘 네. 50개가 들어오면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일 5시간 이상 생 라이브로 유세 현장과 본부 방송을 이원 방송하면서 유세 캠페인에 함께하겠다. 꼭 될 겁니다. 네. 일단 실버 버튼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언박싱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원국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거거든요.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묵묵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해서 뛰는 분들 여기 보니까 12.3 민주연대에 이런 분들이 강호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일 방송 체제로 가면 12.3 민주연대 사무총장께서 추천해 주시는 패널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아유. 일반인의 시각으로 우리 이번에 대선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유명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모셔서 제일전파사에서 이분들하고 함께 호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만 가면 된다. 입틀막 하지 않고 입을 맞습니다. 열고 소통한다. 네.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소통하면서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만난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헌법 지키면 되는데 그 반대되는 행동만 한 것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심을 가지고 사실은 공직자들은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네. 저도 공직을 했는데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 법률 자문 구하고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민의 혈세를 마치 뭐 명품 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국민의 세금과 국민들이 내주신 그 귀한 혈세를 자기 개인 돈인 양 쓰는 그런 모습들 그 반대로만 가면 성공할 겁니다. 저희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예. 아까 우리 그 채팅창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선대위원 구성을 보면 민주당보다 왼편에 있는 인사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러면서 통합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주셨어요. 여기 그런 부분은 좀 경청할 부분이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온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좌우가 너무나 갈라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중도 보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이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그 폐해가 아마 네. 1년 안에 회복이 될까요? 저는 3년간 망가뜨린 경제적, 민생 또 사회적 가치, 국제적인 국격 이런 부분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 물론 그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할 일부 겁니다. 국민들은 또 너무 이렇게 통합 또 보수 우쪽 크릭을 자꾸 하니까 이러다가 윤석열이 어느 정도 살다가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 대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소통과 화합 그리고 화해는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잖아요. 대신에 그 원칙은 법적인 절차, 헌법과 법률을 어긴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용서하고 용서가 되십니까? 아, 이거 협상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를 이끌어서 온 국민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는 다양한 전략 전술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그렇죠.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도 가름말을 탄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은 안 한다. 하지만 지금 이제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원칙을 벗어나는 것, 헌법을 위배하는 거는 이거는 통합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단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걸 한번 그거를 그렇죠. 봐주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맞습니다. 정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인사이트님이 또 슈퍼챗 쏘아주셨습니다. 오늘 김홍국 저희 대변인 제일 전파사 오셨다고 역사상 이렇게. 오늘 기록 세우는 날이 아유 있습니다. 인사이트 네.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네요. 네. 인사이트님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감사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는 지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던 그때 득표율은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투표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대선 때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또 우리 캠페인을 하면서 또 독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략이라든가 우리 민주연대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또 저희는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각 지역 조직들이 네. 수많은 그런 무관심한 청년층도 만날 것이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들의 잘못된 그런 감언이설, 거짓말에 속으셔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현장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우리 김병주 상임대표도 말씀하십니다. SNS, 네. 유튜브와 또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X라든가 이런 곳들에 가서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 네.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할 수 있는 좋은 선거운동이다. 그러니까 공중전과 육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지상전 또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전 네.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공감대를 찾아나고 특히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의 가치. 이런 부분을 같이 설득하는 일들을 할 거고요. 그것을 특히 우리 제1전파사 네.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역 언론인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부 악마화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저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뭐 레거시 미디어 뭐 이러는데 전광훈이가 얼마 전에 출모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메이저 없어 이러잖아요. 메이저 마이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개인 미디어 시대에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도 하나의 대한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병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병주 의원씨라고도 얘기했는데 스케줄 다 하면 김병주 의원님도 여기 출연하실 겁니다. 그날은 김병주 의원님 출연하신 날은 주블리 TV 50만이잖아요. 동시 송출. 그래서 저희가 교차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우리 민주연대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개인 미디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짜 뉴스는 저희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좀 주변에 전파해 주시면 아마 요번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저희 언론 공격이 좀 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걸 그래도 제대로 된 미디어들이 제대로 팩트 체크해서 요거를 이렇게 퍼날하면 그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 민주연대 회원들도요. 네.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네. 쓰신 글이 있지 않습니까? 명문이던데요. 함께 사는 세상. 네. 예. 여기에는 우리 연대가 담겨 있고 맞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번영, 성장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네. 대자도 큰 대자. 큰 대자 큰 나라 쓰셨더라고요.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네. 이 네 문장을 4줄짜리 문장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현장에서 잘 설득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변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2년 그러셨죠? 모시고 예, 일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검찰과 이런 보수 언론들의 악마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뭐 너무 강경하고 독선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직접 경험을 말씀드리죠. 이런 경우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좋은 언론 이론넷이라든가 많은 언론들 예. 있지 않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고 주변에 이재명 대표 근처에 100m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 네, 맞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1m가 아니라 그러니까 1m가 아니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10cm 옆에서 네. 가장 큰 대변인 하시면서 옆에 계시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대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결단력이라고 봅니다. 결단력. 예, 중요한 그렇죠. 순간에 국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네.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잠을 안 자서 옆에서 걱정할 정도. 그렇죠.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결단은 결국은 신의 한 수를 둔다. 수많은 소통 창구를 통해서요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단순하게 뭐 보고만 듣지 않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죠. 못 가고 소년공으로 그랬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랬죠. 시절을 겪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나는 그건 옛날 일이야. 나는 지금은 뭐 지도자야.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이들에 의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예. 펼치고 참모들이 가져온 정책에서 어려운 이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없으면 그걸 꼭 물어보고 챙기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 그리고 국민들 국가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재력과 기득권과 자기 자신을 위한 홍보 수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벌들은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죠. 무수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민들은 어떻습니까? 무전유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바칠 때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어떤 역대 정치 지도자보다 정말 바닥에 있는 분들의 속속들이 이해하고 그걸 정책으로 펼 수 있는 지도자가 이재명 아니겠느냐. 성남시장 시절에 당신이 교복을 못 입어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교복 지원해 준 거. 그리고 제 주변에 보수 좀 많았거든요. 분당 가서 살던 사람들 전부 나중에 이재명 팬이 돼갖고 야 직접 성남 시민 돼 보니까 왜 이재명의 효능감을 느끼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겪어보면 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엊그제 조갑재 옹이 이재명 대표하고 저녁 먹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이재명을 처음 봤는데 또 언론이 마녀사냥을 해서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밝더라. 그리고 실용주의자더라. 그리고 너무 쾌활하다라는 거야. 그래요. 결단력도 그러니까 있고. 만나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럼요. 예. 경기도 계곡의 그 음식점들 그거 절대 철수 못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 해냈잖아요. 계속 전국에는. 회자가 되는. 요새는 거죠. 어느 계곡 가도 그 음식점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게요. 정말 그 아마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강목 들고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예. 협박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예.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강목들 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당신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철거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지어주고 필요한 시설들을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곳 만들겠다. 나를 있으세요? 믿고 그 강목 치우고 같이 그거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그런 계곡 그 시설물들 다 우리 철거하자. 그랬더니 99%가 다 자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협상력, 조종력, 국가 리더에게는 윤석열처럼 막 군 동원해서 그건 이런 아니죠. 무모한 친위 쿠데타 위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신천지 그때 그럼요. 코로나 때. 그때도 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지. 그냥 바로 달려가잖아요. 예. 이만희 잡으러. 거침없죠. 야, 네. 그게 원래 또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참모들이 좀 말렸다고 그러대. 당연하죠. 정치하시는 분이 이 신천지 신도들 이거를 다 적으로 돌리냐. 근데 이재명 지사가 당시 그냥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뭔 소리야. 당장. 야, 이런 결단력. 그러니까 원래 약자한테 그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데 이재명 후보는 강자한테 이게 만약에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맞서서 싸울 줄 아는 이런 거가 또 매력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까 그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이 좀 바뀐다고 했거든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 바뀌겠어? 그런데 저는 아니다. 분명히 나라가 바뀔 거다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바뀔 것 같습니까? 많이 바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관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관료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700조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 100만 가까운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정상화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마구 뭐 낙하산 내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하면 다 좌천시키고 처벌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정책 그대로 그냥 베껴서 하는 그게 일반화 풍토가 된 거죠. 이제는 바뀔 겁니다. 공무원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취 동기를 부여해서 일하게 만들고 일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직무로 보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일단 공직사회가 움직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협치가 될 겁니다. 네. 제가 경기도에서 봤던 거는 국민의힘 도의원도 만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만나요. 수많은 그 국힘의 의원들도 와서 예산 받아가고 같이 협의하고 이 도민들이 경기도민들이 필요하다는 곳이면 있잖아요.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민주당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소통하고 길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만들면서도 이런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협치의 가치를 만들 거다. 그 대신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킬 거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수많은 이 헌법적 가치들 바로잡는 길에 나설 거고요. 경제 살리는 거, 재벌, 노동자 다 만납니다. 무조건 뭐 이재명 대표는 진보적이니까 노동자 편만 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대기업들, 현대, 삼성,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만나서 문제를 풀고 그들이 일부의 이익을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도록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공유, 소통 그리고 특히 뭐 100조 원에 달하는 AI 관련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를 만들 것이고 네. 트럼프 정부와도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우리 경제는 중국도 아니겠습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용이죠. 외교 관계도 잘 만들 거고요. 저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대신에 국민들께서 또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국가가 됩니다. 네, 승리를 걱정하시는 분보다 어떤 분들은 그 경호를 걱정. 정말 마지막 리스크는 네. 이재명 후보의 경호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미 그런 예. 네네. 엄청난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가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국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근접 경호를 하더라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경호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국가 지도자가 위기를 닥치면 그 국가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네. 과거 윤석열 경호하듯이 그런 엉터리 경호 말고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 속이려고 경호팀이 뭐 미리 한 차 가고 그걸 이제 세상- 뻥카라고 그랬죠. 그럼요. 기자들에게. 어떻게 퍼포먼스나 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요. 그렇지 아마 그런 않겠어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이재명 대표 용비어천가 한 것 같은데 단점이나 뭐 좀 이런 용비어천. 부분 좀 아쉬운 부분 보셨으면 뭐 혹자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묵한 성격이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규재 씨는 물이 올랐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유시민 작가가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은 개발도상입니다. 매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의감 그런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기보다는 정의감을 지키면서 어떤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경기도에서 함께 일했던 그 당시의 도지사와 지금의 당대표 그리고 네. 이제 후보 시절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더 많은 가치 그렇더라고요. 연설도 더 잘하고요. 정말 이게 용비어천가가 아니라요. 진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남시장 때 도지사 때 이재명 후보를 아는데 요즘 나와서 던지는 메시지나 또 저 킨텍스 현장에서 후보 수락 연설 직접 들었거든요. 그냥 울컥하게 만들더라고. 야, 원래 말씀 잘하시는 사- 분이에요. 어, 근데 그런데 더잘 진보했더라고요. 예. 저는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이재용 포비아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문제다. 저는 얼마나 죄 지은 것들이 많았으면 왜 두려워? 구린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죄 지은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 포비아에 시달려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막바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대로 된 정말 임자 만났다. 저는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낙타님이 트럼프 상대는 이재명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뭐 다 퍼주려고 아주 그냥 오버짓을 하고 난리인데. 자, 그 밑에 흑장군님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일 중독인 것이 장점이자 단점. 또 정확히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세금으로 월급 주고 우리 국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공직자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열심히 일해준다면 네. 좋은 거고요. 대신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마 6월 3일 이후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그 효능감을 바로 다음 날부터 느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계속 우리 이제 김홍국 대변인님은 뭐 다음 코너까지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다음 코너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낙연 씨가 한덕수 씨와 이제 손을 잡겠다 뜻을 이제 비쳤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상황이지 희한하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을 테고요. 근데 짚어보니 그럴만도 하겠구나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